안녕하세요. 라이브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이라서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로울 것 같아서 일요일 저녁은 제가 다음날 진료를 해야 되니까 목도 아프고 월요일 때문에 늦게까지 답변을 못 드려서 실시간으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께 답을 못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토요일에 좀 했어요. 사실 토요일은 제가 굉장히 피곤해요. 또 환자도 많기도 하고 설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 지금 나 혼자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늘어나는 것 같고 댓글로 계속 답변 드리기가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라이브를 자주 해서 좀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토요일인데 피곤하지만 조금 낮에 잤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못 들어오셔서 못 보시더라 하더라도 항상 이 영상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되지만 이 시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놓고 또 일반적인 궁금증들을 댓글로 올려주시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답글을 저희가 쇼츠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꼭 지금 라이브 못 들어오신다고 해서 뭐 섭섭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마 다들 비슷한 질문들일 거라서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또 추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흔자로 지금 맞은 지한 저는 8월달 나오면서 맞고 2달 맞고 또 마흔자루가 희한하더라고요. 먹어도 조금 다음날 살이 안 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살이 안 찌는 줄 알고서 이제 조금 한 달 정도를 안 맞아봤어요. 근데 안 맞고 2, 3주까지도 이상하다.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먹었으면 체지방이 늘었을 텐데 안 느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번 3주차 때까지도 그냥 놓치고 미국을 갔다 오면서 이제 4주차가 넘었고 또 미국에 갔더니 빵이랑 또 와인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먹게 되고 미국에서는 또 인바디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인바디 찍었다가 기절 초풍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마흔자를 맞은 지 이제 2주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끊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내가 술을 먹겠다, 맛있는 음식을 좀 먹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다면 뭐 꼭 끊지 않고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20년을 늘 단 하루도 그렇게 편하게 맛있는 거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항상 식사할 때나 사람들 만날 때도 그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마운자로라는 인류가 정말 좋은 약을 만든 걸 맞아보고서는 이렇게 내가 살이 안 찌고 이렇게 음식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네,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약을 끊고 났더니 신통방통이 약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고 생활 습관이랑 식단 조절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다이어트 하시고요.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젊을 때처럼 이렇게 먹는다고 다 살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쌤 마운저로 잘 듣다가 생리 전에 식욕 올라와요. 이게 정상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 기전이 달라서 그래요. 마운저로 자체는 어쨌든 식욕 조절 효과도 있지만 체지방 분해 효과도 있죠. 그렇지만 생리 주기에 따른 식욕의 증가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마운저로가 그것까지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마음자로를 맡고 계시는 분 중에 이제 생리가 규칙적인데 한 달에 한 번 그 일주일 정도가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거에 대한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체지방이 빠졌다 늘었다가 반복된다면 사실 마음자로 용량을 좀 더 올리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마음자로를 약간 뭐 2주 정도는 5일 간격으로 당겨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으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세로토닌 계열의 먹는 약을 좀 같이 쓰셔야 돼요. 자, 위에서부터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사수 감사합니다. 마흔자로 2달째고 5mm 하고 있는데요. 종아리가 저린 느낌이 들고 통증이 느껴지네요. 걸으면 통증이 있어요. 부작용일까요? 아, 이거는 진찰을 하지 않고서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마흔자로를 맞는다고 해서 종아리가 그 약이 저리거나 뭐 신경을 건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어쨌든 다리 쪽은 정맥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안 돼서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압박 스타킹 좀 신어보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면서 지켜보셔도 계속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제가 진찰을 해야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2.5 시작합니다. 화이팅. 선생님 몇 킬로세요? 저 지난주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제 키가 이제 165거든요. 체중이 59.4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귀국하고 했을 때 그거 아마 찍은 거 제가 직원들한테 보내서 직원들이 좌절하면서 다시 영상을 만들고 아마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마흔자로 다시 시작하고 쟀더니 57kg 초반이더라고요. 한창 많이 빠졌을 때가 54kg, 체지방 28% 정도였을 때. 그래서 그렇게 체지방을 많이 빼놓으니까 확실히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더 열심히 내가 조금 더 체지방을 내려서 더 유지했다면은 조금 음식에 또 자유로웠을 텐데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이렇게 요요가 왔어요. 지금 2.5주차 1주차인데요. 제가 일요일 오전에 맞았는데요. 약간의 미스거림이나 피곤함이 화요일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인 오늘 밤에 맞아도 될까요? 일요일 오전 원래 맞아야 하는데 하루 차이가 좀 클까 싶어요. 오늘 독감 예방접사도 맞아서 고민이네요. 메스꺼림과 피곤함은 약효와 함께 따라가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마다 큰 부작용이 아닌 경우에는 자꾸 그걸로 주수를 늘리고 당기고 하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감수하시고,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맞으셔도 괜찮고, 일요일 맞으시는 거면 하루 이틀 정도 땡겨 맞고 늦게 맞고, 그러니까 그 농도에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보시고 또 부작용 같이 의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버원 방송 너무 저도 재밌어가지고 지석진 씨하고 이경실 씨가 너무 재밌어서 크게 재밌게 참 오랜만에 방송을 재밌게 찍고 왔어요. 도움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마흔자로 2.5mm 2주차인데 3, 4일부터 식욕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6일 주기로 맞아도 될까요? 프로젝틴이나 토피소팜 약물 먹고 있어요. 식욕 조절을 목적으로 마흔자로의 주기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마흔자로는 식욕 조절제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먹게 된다고 해도 얘가 체지방을 잘 내리고 있으면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문의약품은 용량을 올릴수록 부작용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효과가 괜찮은데 굳이 용량을 올리면서까지 부작용을 감수할 필요는 없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계열의 식욕 조절제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유지하시는 게 가장 부작용과 효과의 중간을 잘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5로 맞으시다가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보시고 좀 체지방이 변화가 없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용량을 좀 올리시던지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마흔자로 2회차 중입니다. 현재 체중은 3kg 감량인데 사실 10일간 탄수화물 안 먹는 식단 및 밤 8시 이후 아침 8시까지 공복 유지를 같이 하며 탄수화물 덕분인가 식단 덕분인가 마흔자로 효과 아닐까요? 뭐 이거는 둘 다죠. 마흔자로만 썼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식단과 간헐적 단식만 했을 때 내가 뭐 한 체지방이 800g 정도 빠질 내 몸의 환경이었다 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마흔자루를 써서 같은 식단과 같은 간헐적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kg 정도 체지방이 더 빠졌겠죠? 마흔자루를 써서. 그리고 식단도 안 하고 뭐 간헐적 단식도 안 하고 내가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면 뭐 나이가 들면은 체지방은 느니까 같은 식단을 유지해도 체지방은 계속 꾸준히 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하면서 마흔자루를 썼다면
그냥 더 늘 거를 마운자로가 막아줬겠죠.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마운자로의 효과일까요? 식단의 효과일까요?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식단과 운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노화이기 때문에 음식과 운동 없이 내가 뭔가 특별한 명약으로 나의 체중을 관리하겠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체중은 줄 수 있어도 건강에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가지면서 먹어요. 그리고 오늘 먹었으면 내가 다음 주까지는 이제 라면을 못 먹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노후가 너무 길어져서 이젠 건강관리, 식단관리를 안 하고서는 노후의 반은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미모도 중요하고 메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체지방의 감량 마운자로를 쓰는 목표는 건강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질문에서도 마운자로 하면 식단 안 해도 될까요? 마운자로 하면 운동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식단과 운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뼈 때리고 아프지만 이번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을 내가 처음 써보면서 내가 이 기회에 체질을 좀 개선하고 운동도 습관이잖아요. 결국 식단과 운동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습관을 마운자로 없었으면은 이게 습관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얘가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습관을 조절하자 해서 저는 어제도 비빔밥에 그 밥 없이 나물이랑 청국장이랑 뭐 이런 것들로 점심 먹고 오늘도 점심에 삼겹살집 가서 아예 탄수화물 배제하고 삼겹살이랑 뭐 이런 것들로 뭐 삼겹살 그리고 뭐 거기 반찬들 있잖아요. 삼겹살집 반찬들이 웬만해선 탄수화물 없잖아요. 계란찜 시키고 돌솥밥도 시켰는데 돌솥밥에 있는 밥은 그냥 덜어놓고 안에 그냥 누룽지 정도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먹고 된장찌개 시키고 고추장찌개 시키고 쌈 많이 싸가지고 배부를 정도 배 터지게 먹고 오후에 와서 좀 잤더니 이렇게 좀 얼굴 붓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마흔자로 2회차 중입니다. 이건 얘기했고 제가 목요일 10월 30일 마운자로 맞았는데요. 11월 10일 수면 마취해야 돼 살짝 걱정요. 그러면 이게 사실 2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위장 운동이 안 돼서 위 안에 음식이 많이 남아있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주 전인데 맞아서 이게 내시경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시면은 음식량을 줄이시면 되겠죠? 위에 오래 남아있을 것들을 줄이고 내시경 전날, 전전날에는 되도록 간헐적 단식을 해서 위에 남아있는 게 없도록 해서 내시경 하시는 내과 선생님께서 잘 볼 수 있도록 얘기를 그렇게 내가 식단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저보다 예쁜 분들 너무 많은데 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쁘는 것보다 약간 그냥 환자분들 얘기하기엔 인상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맞습니다. 처음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 선생님 효과는 제 영상들 계속 보세요. 체지방의 감량이에요. 근데 체지방의 감량이 어제 처음 맞았는데 효과가 나타날 리가 없겠죠. 식욕 조절제 아니에요. 자꾸만 인식을 개선해야 돼요. 아마 이제는 비만 시장이 모든 제약회사에서 이제 식욕 조절제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비만 치료제 왜냐면 원인 자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라고 했었던 예전에 칼로리 다이어트에서 모든 과학자나 의사들이 이제 최소한 비만을 한다고 하는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칼로리가 체지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걸 이미 예전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내용,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삭센다펜,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결국은 식욕을 조절하는 기전도 있지만 당을 건드려서 체지방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글루카곤을 건드려서 저장된 지방을 빼주는 것 그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식욕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효과를 판단할 수 없어요. 전에도 댓글 답해주셨지만 속 메스꺼움 때문에 5mm에서 2.5로 어제 낮췄는데 이전보다 식욕도 있고 배고픔도 있는 거 보니 효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20%에서 30% 정도는 이 마운자로가 뇌로 가기 때문에 그 식욕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80% 이상은 위고비나 삭센다펜에 비해서 훨씬 더 체지방에 조금 더 약이 효과를 가니까 위고비 맞으셨다가 마운자로로 바꾸신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세요. 식욕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 당연하겠죠. 5mm에서 2.5로 낮추면 뇌로 가는
20%밖에 가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2.5보다는 5.0이 뇌로 가는 양이 더 많았으니까 식욕 조절이 2.5보다는 더 잘 됐겠지만 떨어지면 식욕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식욕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서 내가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바로 냉장고 열어서 그 냉동 삼겹살 이런 거 그냥 구워 먹어요.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해산물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쿠팡이츠 같은 거 시키실 때도 보면은 비건 뉴들로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일단은 배를 채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연속되면 연속될수록 습관이 되면서 이제 그 음식들을 맛있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삭센다펜이라고 하는 GLP-1 아고니스트의 비만 치료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저는 갱년기 비만을 이렇게 전문으로 경험이 많은 의사로서 그때 당시에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머릿속에는 환자가 안 먹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그나마 뭐 아르기닌이나 뉴트리션이나 여러 가지 영양성분, 호르몬 균형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맞춰서 체지방이 좀 분해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꾸 식욕조절제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는데 식단을 바꾸는 생활 습관을 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런 위고비 싹센다가 나오면서 생활 습관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환자들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마운자로랑 위고비 같은 약의 장점은 식욕조절제는 의사가 향정신성 약물이기 때문에 6주밖에 쓸 수가 없어요. 뭐 간혹 환자와 의논해서 이 환자의 건강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면 조금 더 길게 쓰긴 하지만 어쨌든 식욕조절제는 의사가 쓸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건강에 해가 되지만 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작용 효과를 지속적으로 안테나를 키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마운자로 같은 약들은 장기적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고 향정신성 약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떨어지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쨌든 생활 습관을 교정시켜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목적인데, 그 최종이 생활 습관의 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내 생활 습관을 변화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마운자로로 부작용 중에 어지럼증 증상도 있나요? 5mm 3주차 때 누웠다 일어나서 마운자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마운자로를 맞으면 왜 초반에 그래도 평소보다 덜 먹잖아요. 그러니까 붓기가 빠져요. 처음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지방이 있고 부종이 있잖아요. 살을 빼는 거는 체지방을 줄이고 부종을 균형을 잘 맞춰주고 근육량을 늘리는 거,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다이어트 목표예요. 짠! 보이시나요? 체지방은 낮추고 부종은 조절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우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식욕조절제나 마운자로든 어떤 비만 치료제를 써도 음식량이 주니까 부종부터 빠져요. 왜냐하면 나트륨이랑 칼륨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전해질이고 가장 마지막에 망가지는 게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원했을 때 의사들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제일 이렇게 균형을 잘 잡게 하는 게 결국 미네랄이거든요. 웬만해서는 미네랄은 균형이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런 미네랄의 균형은 생존에 굉장히 급박하게 유리한 것들이거든요.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은 심장이 일을 하고 혈관이 일을 하고 이런 건 아예 즉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서 음식량이 확 줄면은 나트륨이 확 떨어지고 칼륨이 확 올라가면서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나트륨이 우리 몸에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항상 500ml짜리 물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마운자로 맞으면서 저렇게 어지럼증이 확 누웠다 일어났다 있었다는 분은 어찌됐건 부종이 메인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제를 정맥순환 개선제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는 역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체지방도 문제지만 선생님은 부종 때문에 혈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종 관리도 다이어트에 한 가지로 넣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 또 많이 설명해놨어요. 2달하고 2주차인데 8kg 뺐는데 우와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점점 빠지는 속도 느려질 때 빠지는 속도 당연히 늘어지겠죠? 왜냐면은 체지방 이렇게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다 30%, 25% 요때 돼서 다 포기해요. 너무 안 빠지니까. 처음에는 체지방이 분해되면 환경이 확 변하니까 늘어져 있던 그 백색 지방이, 왜 우리가 더블링이 하는 것처럼 백색 지방을 주는 것도 그러면 이렇게 줄겠죠? 그쵸? 우리가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백색 지방을 빼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갈색 지방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백색 지방을 빼야 되는데, 백색 지방이 찔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마음자로 안 맞았을 때 4주 정도는 체지방이 안 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몸 안에서 스물스물 더블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30% 넘어가니까 훅 이렇게 되니까 35%가 금방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75kg, 80kg까지 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금만 탄수화물 먹으면 체지방이 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음주를 못 끊으니까, 술을 워낙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 많이 줄이지만, 대신에 이 줄어들 때도 처음에는 팍팍 줄겠죠? 체지방이. 근데 마지막에 이제 30%, 28%에서는 죽을 듯이 똑같은 노력을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의사가 이제 마음자루를 용량을 조금 더 올려서 더 미네랄을 많이 캘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더 간헐적 단식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80% 이상의 환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다 포기가 되죠. 왜냐면 일단 8kg 뺐으니까 또 만족이 되고, 또 생각보다 먹어도 안 찌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정상 체지방이 되기 전에 대부분은 그냥 약을 끊거나 포기하면서 스물스물 몇 개 후에 다시 요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살 빼기는 어렵죠? 왜냐면 작년보다 나는 한 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대사는 떨어지고 간의 기능은 안 좋아지고 호르몬은 균형이 안 맞고,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8kg 빼고 나서 그때부터 빨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 공고히 해서 내 체질을 변경해서 2, 3kg가 빠지더라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자로 평균 심박수가 10 정도 증가했고 운동할 때 더 숨찬 것 같아요. 관련 있나요? 이거는 아마 심박수가 올라간 건 아까 말했듯이 혈압이 떨어지니까 심박수가 올라왔어요. 이분도 아마 부종, 선생님도 부종이 좀 빠지니까 그래요. 마음자로 맞고 식욕이 주니까 부종이 줄어들면서 심장에서,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게 적어지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커트레이트라고 하죠. 심박을 막 늘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심박수가 올라가게 느껴지고 운동할 때마다 더 숨이 차요. 그래서 항상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이렇게 초반에 다이어트 할 때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증이나 혈압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하체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26년에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마운자로 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럼 나는 일단 마운자로로 체지방은 정상을 하고, 그리고 끊어 나가면서 내년에는 근육량을 못해도 하체 근육 운동으로 포커스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인 혈류의 안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플 때 참아도 되나요? 약 많은 것 같고 살 빠져서 굶고 있는데 맞나 싶어서요. 아니요. 너무 자꾸 참으면, 배고플 때 자꾸 참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저장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안 먹어도 살이 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양보단 질. 배고프면, 저는 밤 11시 이렇게 배고프면 김 꺼내서 먹거나 참치통 조림 기름 다 빼고 라도 먹거나, 이렇게 어쨌든 당이 아닌 것들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쌤, 오른쪽 뱃살이 많은데 이유로는 오른쪽 가슴 밑 피부 쪽이 아픈데 부작용인가요? 이런 쪽이 있을까요? 약이 국소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른쪽 가슴 피부 부위 아픈 거는 왠지 이거는 마운자로 맞으면서 면역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 환자분 중에서도 마운자로 맞고 면역력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그냥 면역은 왜 안 좋아지죠? 마운자를 맞으니까 장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장에서 면역세포 형성이 잘 안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마운자로나 뭐 미고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래서 맞을 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보면서 내년에 마운자로 맞으면서 장을 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도움을 드려봐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마도 면역의 저해인 것 같습니다. 그 주사 자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마흔자루 어제 맞았는데 맞은 직후부터 근육통 음사처럼 으슬으슬 쑤시고 아파와서 타이르는 먹고 아주 조금 나아졌는데 근육통 때문에 운동은 따로 못했어요. 이런 시간 지나면 사라지겠죠. 다른 증상 딱히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이것도 영상에 남겨놓긴 했는데 흔해요. 마흔자루 맞고 근육통 있으신 걸. 왜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외부의 뭔가가 들어오면 몸이 만약에 내가 미세염증이 만성염증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면은 외부의 침입자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염증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내 몸을 방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염증은 항상 통증과 이어지니까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흔자루 아무런 반응 없으면 어찌해야 되나요? 체지방의 감량이 4주 이상 받는데도 없으면 용량을 올려야겠죠? 화요일까지 힘드니 평일에 회사에서 힘들라고요. 그래서 땡겨 맞을지 여쭤봤던 거였어요. 당겨 맞아도 된다고 하시니 마음도 있네요. 독감 얘기정보 좋은 맞아 괜찮습니다. 영상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흔자루 1차 때 4kg 빠지고 배도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2차 2주차인데 배가 나오는 것 같고 살도 그대로인데 1차로 내려서 다음 달에 받아도 되나요? 2차는 효과를 느꼈는데 이건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2차라고 하면 용량을 올렸는데 배가 안 빠지고 살도 그대로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거 주문을 정확히 이해 못했지만 약은 용량이 올라가면 효과가 분명히 나아요. 이거는 내 몸의 환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지금 체지방이 빠긴 찌는 시기가 좀 줄어서인 거지 2.5가 5.0으로 됐을 때 약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당연히 2배가 되겠죠. 약은 그렇게 그 신호를 몸에 주게 돼 있으니까. 6개월하고 PT, 큐시면 3개월 해도 진짜 안 빤 체질인데 지금 한 달 정도 맞은 4kg 빠졌어요. 예, 맞아요. PT는 물리학적인 거고 선생님은 화학적인 게 필요했고 큐시미아는 3개월 정도 먹어도 식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마흔자루 기전이 맞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모든 다이어트 약이 다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기전에 그 약을 신호를 줘야 체지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큐시미아도 큐시미아로 살 잘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큐시미아가 나에게 딱 그 기전이 맞았던 환자들도 있거든요. 마흔자루 2달 지났고 6kg 정도 빠졌어요. 우와, 잘하셨어요. 아침 거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고프지 않아도 아침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영향 안 받으셔도 돼요. 아침에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배고프다고 식빵을 먹으면 안 되겠죠? 아침에 배고프면 계란인 달걀이랑 베이컨 같은 거 구워서 좀 드시고 뭐 디카페인 커피나 아니면 허브티 같은 거 우유 한 잔 이렇게 드시는 건 좋겠죠. 뭐 블루베리 같은 것도 괜찮고 또 배가 안 고프면 그냥 잘 됐죠 뭐 간헐적 단식 하시면 되겠죠. 2.5부터 안 하고 5mm부터 처음 맞았는데 복부 CT 정도로 아이고 그쵸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5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위장 운동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로 맞고 부작용을 확인하고 그러고 5mm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5mm를 올리면 위장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다음번에 5mm 맞으시는 일주일이 되시면 5mm 맞지 마시고 한 10일이나 14일 정도 후에 5mm를 맞으세요. 아마 그러면 많이 좋아지기는 할 거예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마 체지방은 고생하신 만큼 많이 빠지긴 했을 텐데 우리가 뭘 위해 다이어트를 하냐는 거죠.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할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라 그런가요? 호르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둘 다예요. 당뇨 전 단계 갑상선 호르몬이 좀 저하되어 있는 거,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거, 근육이 부족한 거, 이거 모두 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살이 안 빠지는 몸의 환경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흔자루가 그나마 그래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니까 빠지는 건 있지만 남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당뇨 전 단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당분 많이 줄이시고 빨리 당화혈색소 같은 게 좋아지게 만들면 그때 마흔자루를 드시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마흔자루가 당뇨 전 단계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 여성 호르몬, 부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있을 때는 무조건 체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부신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내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경우에 체지방이 그냥 먹는 것과 상관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이제 면허를 28살에 땄으니까 지금 제가 43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거의 2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위 안 좋은 사람 절대 비추. 맞아요.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 환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위나 그 장이 안 좋으신 분은 제가 마흔자루 바로 안 쓰잖아요. 저희 병원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마흔자루 처방 받고 싶어서 오셨지만 꼭 필요하지만 제가 꼭 2주는 장내 세균이나 장 치료, 장 환경을 확인하고 제가 2주 후에 처방하잖아요. 그게 위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마흔자루가 초반에 너무 힘들어요. 토하고 설사하고 두통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 감사합니다. 네, 저 82년생입니다. 저 계속 소화가 안 돼요. 지금 2번째 맞았는데 일요일에 3번째 맞았는데 몸무게 그대로고요. 주사하고 1에서 3일은 최악으로 소화가 안 돼요. 보부팽만이랑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유일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장 운동 능력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장내에 있는 환경이 다 달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장 안에 있는 균의 종류나 균의 수가 다 달라요. 그렇겠죠? 음식이 늘 다르고 또 나 자신도 한 달 전에 내 장의 환경과 지금의 제 장의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마음자를 맞았는데 그땐 괜찮은데 이번 달 거 맞으니까 막 토하고 안 좋아요. 이거는 마운자로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운자로가 들어가서 장으로 이제 흡수가 될 때 장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유산균을 좀 고용량으로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장에 노르미스, 그러니까 그 마운자로를 맞고 장내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증상이 생긴 분들은 역으로 의사는 진단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왜냐면 장이 안 좋아도 이걸 현미경으로 보거나 변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알 수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마운자루를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장이 되게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그걸 역으로 깨닫고 유산균을 열심히 챙겨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내 장을 굉장히 더럽히고 있었구나. 결국 장에서 히스타민이나 면역세포나 또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내가 이참에 되게 건강한 음식을 좀 먹고 유산균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거를 또 역으로 건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산균 꼭 챙겨 드시고 내년부터는 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달달한 음식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염약, 감기 몸살약 먹어도 됩니다. 선생님 제가 마흔자루 2주차입니다. 마흔자루 하기 전에 6월 달에 126에서 6월 30일까지 99. 와 진짜 잘하셨다. 7월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99kg 유지하고 10월 넷째 주부터 마흔자루 맞았는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주기적인 일반 측정은 골격근량 37, 체지방량 32 유지입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지방량이 남자분이시라면 한 25%, 여자분이시라면 28% 정도까지는 내려갈 때까지 연말까지 마흔자루 잘 유지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운동하시고 식단 유지하시면서 체지방은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느는지 안 느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다. 탄수화물 줄이면 삼겹살, 소곱창, 돼지막창 이런 거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뭐 사실 마운자로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음식들은 사실 괜찮아요. 당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마운자로 맞고 계시면 막 많이는 못 먹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또 얘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좀 부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체지방은 안 난다. 그래서 저는 마운자로를 맞을 때 목표는 총체중이 아니라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총체중까지 낮추고자 한다면 이제 부종까지도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럼 너무 불행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고기도 못 먹고 당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마운자로 맞는 동안에는 전체 지방률을 정상으로 만드는 걸 목표를 하기 때문에 좀 짠 음식이나 고기, 생선 위주의 음식들은 먹어서 다음날 뭐 한 1, 2kg 쪄도 체지방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면 됩니다. 마흔자루 맞고 잠이 안 와요. 5mm 맞았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제 진료실에서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흔자루가 잠이 안 오게 하는 기전은 사실 없는데 아마 이게
다른 원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마흔자루가 들어오면서 위장 운동도 떨어지고 몸이 조금 이렇게 몸의 외부적인 게 들어오니까 교감신경이 증가되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흔자루 때문일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봤을 땐 좀 미미해요. 선생님 마흔자루 용량이요. 2.5 한 달 3주차인데 7.5 간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이 계속해도 될까요? 저도 7.5짜리는 진짜 웬만큼 5.0 계속 썼다가는 한 몇 개월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환자들만 7.5로 올려서 최대한이라도 약 쓰는 기간을 좀 줄여드리려고 7.5를 쓰지, 5.0으로 한 몇 달만 더 써도 정상 체지방이 될 것 같은 환자한테 굳이 7.5까지 늘리면서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 사실 뭐 가격도 사실 문제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올렸다가 괜히 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 5.0으로 계속 맞고 있고 빼야 될 살은 아직도 체지방이 많다 이러면은 7.5로 좀 올려서 빨리 빼고 줄여주시는 방향을 하거나, 또는 좀 적당히는 빠지는 것 같은데 길이가 길다 그럼 차라리 5.0을 5일 간격으로 좀 당겨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흔자로 평균 체중 한 달에 어느 정도 빠져야 잘 빠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갱년기 이전에 한 40대 초반이나 30대면은 그래도 마흔자로를 맞고 있으면서 체지방이 한 달에 2kg에서 3kg 정도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단은 당연히 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내가 마구잡이로 먹었는데 살이 뭐 체지방이 안 늘었다 이러면 마흔자로가 이제 그걸 블락킹 막아주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흔자로도 맞고 음식도 먹고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체지방 2kg 정도 이상은 빠져야 잘 빠집니다. 그래서 2.5를 썼는데도 그 정도 안 빠지면 5로 올리시거나 2.5를 5일 간격으로 당겨서 맞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면 식단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5.0에서 7.5로 증가시키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논문에서는 주당 2.5% 이야기하는데요. 맞아요. 이게 논문은 항상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논문은 우리에게 그냥 약간 바이블, 성경 같은 거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 성경 안에서 환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환경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지금 오늘의 스트레스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생리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전문 의약품을 결정해 주는 건 이 바이블 안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변경을 주는 건데요. 저는 5.0에서 7.5로 증가시키는 건 2.5를 뭐 한두 달 썼고 5.0을 썼고 지금 거의 4달째 돼가고 있는데도 체지방이 처음 마흔자를 썼을 때보다 크게 차이가 없다 하면은 2.5로 지금 지난주부터 처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잘 빠지고 있지만 빼야 되는 지금 체지방량이 10% 이상 굉장히 고도 비만이셔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 7.5로 올려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길어지는 그 기간을 줄여야 돼요. 체지방률이 높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협심증이나 뇌졸중의 발병 위험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빨리 줄여주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좋은 약들이 나와 있으니까 혼자서 운동하고 식단으로만 하려면 환자가 몇 년이 걸려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지혈증 진단받고 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약이 있으니까 같이 좀 빼서 그 기간을 줄이면 빨리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리기간에는 안 빠지나요? 3주차 때 2주차랑 몸무게 변화가 없어요. 생리기간은 뭐 마의 기간이죠 사실. 그래서 잘 안 빠져요. 근데 체지방은 그래도 빠져야 돼요. 생리기간이라고 해도. 만약에 생리 때 내가 당을 많이 먹는다는 가정하면은 안 빠질 수 있지만, 생리기간에도 내가 탄수화물 저체질 잘 했는데도 체중이 안 빠졌는데 그게 체지방은 빠졌다 그럼 부종이 이렇게 늘어난 거니까 문제되진 않아요. 건강검진, 단약 중일 때는 탄수화물 철저히 줄이셔야겠죠? 이렇게 살 빼는데 아깝잖아요. 저의 경우 식단 운동으로만 뺐었고 습관대로 맞는 게 맞는가 있어요. 마흔자루를 맞는 건 체지방률이 높은 분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지방률이 낮은 분들은 조금만 하루 이틀 먹어도 좀 조금 늘지만 그게 식단과 운동으로도 충분히 원래로 잘 돌아가요. 근데 한 번도 체지방률이 높아본 적이 없으신 분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체지방률이 30%, 35%, 이제 40% 이렇게 넘어가면요.
하루 이틀 조금 먹었는데 그 다음날 살이 막 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어떤 순간이 오거든요. 그 환자의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운저를 쓰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환자의 건강에 도움되지만, 내가 식단 운동으로 이미 습관이 잘 되어 있고 체지방률도 제가 말씀드린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굳이 전문의약품 쓰실 필요가 없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좀 안 좋아지고 또 60대가 넘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는 예전과 같은 습관을 했어도 체지방이 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좀 필요하면 쓸 수 있겠죠. 오늘 오후 5시에 맞았어야 했는데 간격 때문에 아직 못 맞았어요. 10시 반에 맞아도 될까요? 맞아도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뭐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운저로 용량 2.5 한 달 3주다 7.5 5mm 계속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5 마운저로 3주차까지 맞았는데요. 1kg 체지방 1kg밖에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진 거죠? 네, 많이 안 빠졌어요. 2.5를 쓰셨는데 이게 식단 조절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면은 4주째 거를 5일 간격으로 좀 당겨서 맞아보세요. 질문이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안 맞나요? 이게 순서가? 이게 제가 인터넷이 잘 안 되나? 지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답변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보자. 만약에 여기서 질문에 답변이 잘 안 되셨으면 꼭 댓글로 남겨놔 주세요. 제가 그때그때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하고 있는데 또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니까 모든 분들의 답변을 다 드릴 순 없어요. 저도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40대 난소 자궁을 제거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있고 호르몬 약은 먹고 있어요. 갱년기 증상 있고 호르몬 약 먹고 있어요. 예, 잘 하고 계세요. 난소 제거하면은 에스트로겐 떨어지니까. 그래서 40대 때는 오히려 마운자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유방암 치료를 하시면서 여성 호르몬을 낮추시는 분들도 마운자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는 게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효과가 떨어졌단 말에 당연하다고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세심하게 대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흔자로 한지 2달 돼가는데 체중 정말 줄지 않고 있어요. 마흔자로 한지 체중 정말 줄지 않고 있나요? 그게 체중인지 체지방인지 꼭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체지방이 안 줄고 있는 거면은 이거는 다른 원인을 찾아야 돼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거나 또는 간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할 수 있어서 체지방도 안 빠지고 총체중도 안 빠지고 하는 거면은 마운자로 용량보다는 어떤 다른 원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으로 올리고 체중이 2kg 올랐어요. 2.5보다 식용이 더 안 떨어지는 건 왜일까요? 오잉? 왜 그렇죠? 5.0으로 올리고 총체중이 는 걸까요? 체지방이 는 걸까요? 그런 거면 음식이 지금 아주 달달하거나 뭔가 식단이 안 된 거예요. 마흔자로는요, 기전 자체가 당이 들어오면은 저장된 지방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탄수화물 당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0을 썼는데 체지방이 분해가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찐다 이러면은 얘는 할 만큼 들어오는 것들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일이 많아서 넘쳐 흘러가지고 체지방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흔자로를 안 맞았다면 정말 체지방으로 다 옮겨갔을 걸 마운자로 5.0이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단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진짜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하고 마운자를 막고 있는데도 지방이 는다, 이거는 다른 호르몬이나 간이나 신경절단 물질이나 뭔가 몸이 생존에 불리하다는 걸 느끼는, 체지방을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닥치고 그냥 체지방을 증가하는 내 몸에 환경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건강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반드시 이건 호르몬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근데 제가 차례대로 답변 드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오후 5시에 맞았어야 했는데 감기약 때문에 못 맞았어요. 10시 반.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차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후에 못 맞았으면 오늘 10시 반에 맞으시면 돼요. 그냥 기억해서 맞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자. 8주 차인데요. 갑자기 설사 때문에 힘들어요. 지사제 먹고 나서 괜찮은데 설사가 부작용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서 걱정돼요. 마운자로가 변의 질을 변경 많이 시켜요. 변비가 생기시는 분도 있고 가스가 많이 차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설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장이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위장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 바이러스가 그냥 쑥 지나갔을 텐데 바운자로가 위장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니까 고인물처럼 장이 돼 있으니까 바이러스도 오래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의 질이 달라지면서 삼투압 차이가 생겨서 설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지사제 조금 챙겨 드시고 아 내가 유산균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하면 딴 얼굴이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붓기 맞아요. 라이브 감사합니다. 마운자로가 4일차 되면 식욕 참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맞기 전에 진짜 오롯이 제 의지로만 식단을 참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치킨 먹어버렸네요. 내일 아침 공복 운동 갈게요. 항상 Q&A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도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마운자로도 농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4, 5일차 되면 환자분들이 식욕 조절이 좀 안 된다고 해요. 이게 꼭 식욕 조절제는 아니라도 식욕의 조절 효과가 20% 정도는 있으니까 느끼거든요. 그치만 마운자로의 농도는 계속 체지방을 분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치킨 껍질 좀 벗기셔가지고 먹는 건 마운자로가 하는 업무를 더 준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어쨌든 체지방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탄수화물 잠깐 적어서 드릴게요. 여기 체지방 마운자로 음식 자 여기 보세요. 자 마운자로는 여기 중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애거든요. 체지방이 빠지려면 어쨌든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좀 적어야 체지방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마운자로는 이 체지방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죠. 근데 얘가 이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먹은 게 살로 안 가서 땡큐긴 하지만 안 빠진다는 건 결국은 얘가 이 일을 못하고 이걸 방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약을 쓸 때에는 요 회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백질이나 지방은 마운자로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체지방을 채굴해서 에너지를 쓰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빵이 딱 들어와요. 그럼 얘는 눈길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이거 일하다 말고 이쪽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은 음식들이 네팅이 되니까 마운자로의 효과가 떨어지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처럼 계속 빵을 먹고 마운자로 없이 살았다면 체지방은 끝도 없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방이 좀 아까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내 식단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식단도 괜찮은데도 계속 그렇다 하면은 마운자로가 제 아무리 체지방을 분해해도 내 몸에 다른 원인들이 체지방을 계속 축적시키고 있으니까 얘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네트워크고 과학이기 때문에 뭐 안 먹는다고 살 빠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킨은 드시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운자로 2.5를 거쳐 5mm 4주차를 향하고 있는데요. 체지방 여전히 40mm인데 체중 6kg 감량했어요. 5mm로 한 번 더 가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체지방량을 아직 10% 이상은 빠지셔야 할 것 같아서 5.0을 5일 간격으로 한번 땡겨서 맞아보시고 그러고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좀 보시고 또 그 후에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이어트 잘해서 오시는 제 환자분들 다 박수 쳐주세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인간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걸 절제하고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를 참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걸 꾸준히 해내시고 또 그걸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응원을 하고, 그게 어떤 결과가 됐든 내 노후의 건강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찐바디나 숫자로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운동이나 식단이 결국은 적금처럼 내 노후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실패했다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성공해내신 모든 제 환자분들께 박수를 늘 드리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일을 조금 더 줄인 거잖아요. 환자가 계속 체지방이 많았으면 제가 나중에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당도 조절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체지방을 많이 낮춰줬으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그 환자를 생애 주기 끝까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슬픈 일이 안 생기는 게 저는 좋거든요. 제 환자가 대학병원 가는 건 저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신나요. 마흔자로 5주차 시작했는데 4주 동안 처음 2주 빠지고 5kg 빠지고 정체예요. 그쵸? 이 정체기를 이제 누가 먼저 잘 버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체지방, 탄수화물 줄이시고, 계속 정체가 되시면은 마흔자로를 5일 간격으로 맞거나 아니면은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그 용량을 조금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끼 먹고 식사량 반인 분 정도 먹는 사람들 만주를 맞은 음식량 안주로 운동 없이 살이 빠질까요? 다낭성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으신 분은 인슐린 저항성 안 좋아서 마흔자로 위고비 쌍센타펜이 굉장히 적절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쓰시고, 식사량은 줄이는 건 좋지만 음식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이 중요해요. 진짜 철저하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빵이나 국수나, 그러니까 정제된 밀가루 음식들, 그리고 음료, 주스, 과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챗 GPT 검색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들 이런 걸 검색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들은 양이 아니라 질이니까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살을 빼는 데를 목표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젠 칼로리가 아니에요. 운동은 그냥 근육량을 형성시켜서 근육이 엔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내 엔진이 커지니까 내가 티코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다가 늙으면 병이 더 잘 생기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제네시스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은 노후까지도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그런 거예요. 운동은 그냥 엔진을 키우는 거, 그리고 식단은 지금 주변에 있는 지방이나 안 좋은 것들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 병원 방문드리면 주기적인 상담 및 비만 관리 가능한 걸까요? 집 주변에 가정의과, 내과에서는 진료 시간도 그렇고 너무 짧아서 비만 클리닉으로 가야 할까요? 그쵸. 저도 사실 가정의과 진료를 하면서도 아마 저희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진료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환자분들은 많아지는데 저는 예방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길거든요. 사실 질병은 치료하기 되게 쉬워요. 폐렴이에요 하면 그냥 약 주면 보내면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짧게 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내가 별 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대학병원 가서 친절하게 나오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불친절하거나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별로 지금 내가 할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대학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병은 그냥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제 병은 병명으로 사람을 다 붙이잖아요. 대학은 뭐 난소암, 폐암, 53세 폐암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월해요. 근데 이런 예방의학, 비만 클리닉, 갱년기 이런 거는 환자와 생활 습관을 계속 교정해 놔야 되고 보이지 않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아마도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내과 가정의과 선생님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환자가 노후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용 클리닉보다는 이렇게 약간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체중에 달성하고 마지막 한 달 동안만 같은 용량으로 맞아도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표 체중에 달성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살이 안 찌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늙잖아요. 어제부터 오늘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내가 체지방을 더 저장하는 방향으로 자꾸 늙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을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고, 대신에 그 체지방이 유지됐을 때 좀 더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면 체지방이 웬만해서는 25에서 28% 사이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처럼 한 달 동안 진짜 말도 안 되게 매일매일 이렇게 뭐 음주하고 빵 먹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훅 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온앤오프 하시면서 줄이고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흔자로 맞은 지 3주 차인데요. 2.5로 시작했는데 2.3kg 빠졌는데 순조롭게 되는 거 같죠? 운동도 필수입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글 밑에 답이 댓글이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더 빨리 답을 드릴게요. 저는 고혈압, 고지혈증약, 카스피린과 건선으로 산디문을 복용 중인데요. 위고비를 맞아도 될까요? 체지방률이 높으시다 하면은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아고니스트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처방하고 계시는 내과 선생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냐면 이건 인바디랑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도 고지혈증이 있으시다 하면은 체중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마운자를 맞으셔도 좋겠습니다. 5.0에서 7.5로 증가시키는 기준이고 아까 말씀드렸고 2.5 한 달에 5ml 1회 했는데 진짜 입이 마르는데 물을 마셔주면 좋은 건가요? 물은 무조건 500짜리씩 드세요. 제가 오늘도 제 환자분한테 얘기했지만 물과 잠 이 두 가지는 정말 공짜인데 건강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그냥 500짜리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마시시고, 그게 내가 마운자를 해서 먹이 말라서 아니고가 떠나서 지금 이참에 모든 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106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그냥 물은 그냥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꾸준히 500씩 물, 운동, 잠, 정제된 탄수화물 요 네 가지. 마흔자로 할 때 쌤 유튜브 보고 단백질 더 섭취하려고 하는데 하루 계란 2개 그리고 그릭 요거트 하나 챙겨 먹고 있어요. 단백질 더 필요할까요? 단백질은 그냥 어떤 용량을 결정해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계란 2개, 그릭 요거트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고기 위주의 식단도 좀 하시고 배고프면 단백질을 좀 더 충분히 드셔도 좋겠습니다. 5mm 7주짜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서 2.5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은 용량을 내리기보다 있다면 10일 간격으로 조금 더 늘려서 맞아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뇨 환자 마운저를 실비보험, 이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 실비보험 회사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 약 먹은 지 5년 차인데 마운저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고혈압인 경우에 체중이 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BMI가 높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부종이 높아서 혈압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몸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무게 때문에 볼륨이 늘어나서 혈압이 오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체지방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마운저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이 고혈압이 생긴 원인이 체지방이 늘어서 이라면은 그때는 마운저를 시작해 보시면 저희 환자 중에는 혈압약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2.5에서 5로 바꾸는 건 2.5에서 4주 하고 바꾸는 게 공식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상황 봐요? 네, 상황 보면서 하죠. 2.5에서 살이 잘 빠지시는 분은 안 바꾸고 5.0 안 쓰고 그냥 2.5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토제닉은 뭐 너무너무 도움되죠. 탄수화물 제거식. 2.5 4주, 5.0 2주차인데 무게 변화가 없는 경우 올려야 될까요? 식단을 한 번 더 체크업 해봐 주세요. 내시경 하는데 쌤이 2주 끊고 마취 내시경 하라는데 8에서 12 정도만 끊어도 되겠죠? 위장운동 능력이 괜찮으신 분, 평소에 그냥 소화 잘 되시는 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 전에 끊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환자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과 선생님은 죽어도 2주를 얘기를 하셔서 얘기는 하지만 8에서 10일 정도 끊으시고 음식이 조금 위에 많이 머물지 않은 음식들로 하루 전날 정도면 조금 잘 공복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2.5에서 5mm로 늘려도 체지방 감량은 비슷했는데 5mm 한 번 더 처방받아 지금 6편짜리라 감량이 멈췄어요. 총 체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체지방률이 높은데 감량이 멈췄다면 용량을 조금 더 올려보시는 게 7.5 올려보시는 걸 권고드리고, 만약에 체지방량이 정상이 되어 있어서 감량이 멈춘 거라면 마운자루가 이제 뺄 수 있는 백색 지방의 양이 더뎌서 아마 감량이 좀 줄어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좀 보시고 식단과 운동을 철저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체지방이 아직 정상이 안 됐다면 저라면 7.5로 좀 올려서 처방할 것 같습니다. 장안경이 안 좋으면 유산균 먹여주고 이 정도 관리해서 마운저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사실 장안경이
안 좋으면 제가 진료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르믹스라고 장내 세균 치료제를 2주 쓰고 나쁜 균을 싹 죽이고 그 다음 유산균과 마운자로를 같이 처방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내원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그냥 유산균을 마운자로 맞는 동안 꾸준히 계속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쁜 균을 죽일 수 있는 지금 처방약이 없기 때문에 좋은 균이라도 많이 넣어서 마운자로의 부작용이 덜 생기게 하는 게 좋겠죠? 먹은 것도 없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상해요. 아, 이거는 호르몬의 문제. 이런 분 너무 많아요. 제 환자분들 반은 별로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쪄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안 먹고 운동하고 해서 살 빠지면 저를 만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중을 늘고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신호에 관련, 뭐 생존에 불리하거나 교감신경이 증가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또는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식욕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같은 양을 먹어도 간에서 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졌거나 호르몬의 균형이 안 맞거나 갑상선 호르몬이 안 좋거나 여성 갱년기가 생겼거나 남성 호르몬이 저하됐거나 또는 특정 먹고 있는 정신과 약이 체지방을 늘린다거나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안 빠져요의 원인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운자로 만지면서 유산균 먹으면 좋습니다. 2.5 맞은 지 6일 됐는데 밥 한 그릇도 안 먹고 하루에 계란 2개 반찬 조금 한 번 정도 먹는데 2kg도 안 빠져요. 2.5로 맞은 지 6일 만에 체지방이나 체중이 줄 순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중주차를 미는 것처럼 체지방이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분해되는 환경이 탁 조성되면 그때부터 빠지거든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좀 줄어들어야 그때부터 체지방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6일 만에 1일비 하지 마시고 한 2.5를 이게 4주를 준 이유가 있겠죠. 2.5가 하나로도 충분히 체중이 빠지면은 이 릴라일리가 왜 굳이 4펜을 한 세트로 했겠어요. 그래도 2.5라고 하는 용량, 5.0이라고 하는 용량이 4주는 들어가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체지방의 감량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4개를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2.5 하나 맞았고 식단 조절했는데 안 빠진다. 이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눈에 알러지 있는데 치료해도 좋은가요? 눈에 알러지는 치료하셔야죠. 안과 가셔가지고 유산균보다 낙상균이 좋다는 그걸 멈추고 이건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냥 저는 뭐든 다 그냥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뭔가 아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질유산균 무슨 유산 이런데 결국 유산균은 비피도와 락토 이 2가지가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 이 2가지가 우리 장에는 가장 중요한 장의 유산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걸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사 비싸죠. 그래서 조금 낮춰주면 좋겠는데 근데 내년에 먹는 걸로 나오면 좀 싸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도비만 98kg입니다. 2.5 한 달 맞고 1kg도 안 빠져서 선생님과 얘기해 5로 2주째 맞고 있는데 2kg도 안 빠진데 괜찮을까요? 식욕은 조금 줄어든 건데 많이 줄지 않아요. 근데 원래 한참 연애 줄 맞고 더 못 갖고 있어요. 유산비 먹고 있습니다. 5.0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5일 간격 맞으세요. 일단 지금 고도비만이시기 때문에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이 마운자로가 그 공격해야 되는 적군의 이름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마운자로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보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의 공격력이 훨씬 세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력을 조금 더 높이려면 농도를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5.0을 5일 간격으로 맞고 소진하시고 선생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7.5로 좀 올리시고 체지방률을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그리고 아마 올리면 화장실을 더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비약도 좀 변비해서 처방 받으시더라도 지금 빨리 고도비만을 해결하시는 게 건강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탄수화물 줄이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체중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관절에 무리되는 운동보다는 철저히 식단, 마운자로 그리고 체지방 감량의 목표를 두세요. 체지방 아까 처방받은 선생님들은 마운자를 되게 잘 모르시고 그냥 처방해주셔서 그러니까 아실 텐데 설명하실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손발이 잘 보일러 틀어 따뜻해요.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운자를 맞으면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혈류는 그 장기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막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위장 운동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몸 신호에서는 생각하죠. 왜 위장 운동이 잘 안 되지? 하고 혈류를 장으로 막 옮겨가요. 그래서 손발에 그러니까 말초혈관에
이렇게 수축되면서 혈관을 중심 쪽으로 모으거든요. 그래서 왜 작년 걸리고 토하고 구토할 때 화장실에서 막 손발 차고 앞 어두워지면서 막 쓰러질 것 같고 하는 게 장이 안 좋으니까 모든 혈류를 장으로 몰아서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뇌로 간 혈류량 떨어지고 손발 차가워지고 이게 장염의 증상처럼 나 혼자로도 어느 정도 위장 운동을 떨어뜨리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위장으로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대로 위장 운동 능력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손발도 좀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또 저는 마운자를 쓰면서 제 환자분들이 아,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물 위로 드러났구나 하는 증상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물 밑에 다 있다가 결국 물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물 밑에 있다가 빙하처럼 확 올라오면 이제 질병이고 암에 걸리고 심내혈관에 질환에 걸리는 거지만 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저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증상이 있으면 아, 이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니까 마운자루가 저한테는 좀 약간 환자한테는 불편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보면서 아, 이 환자는 밑에서 이런 게 안 좋아서 이 약을 통해서 이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아, 내가 이 기전을 좀 교정을 해서 다른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차다고 하시는 것도 말초 혈액순환, 정맥순환이 잘 안 되고 있었던 뜻이거든요. 그리고 위장 운동 능력도 남들보다 떨어졌다는 거니까 훨씬 더 장의 환경이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맥순환 개선제도 좀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심이 안 맞아서 마흔자루 바꿨는데 식욕 안 잡히고 먹고 항상 더부룩해요. 만약에 마흔자루를 썼는데도 막 폭식이나 또는 음식을 가지고 기분을 보상하는 그런 식욕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식욕 조절제를 같이 써야 돼요. 근데 큐시미아를 병행하는 건 이건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펜터민 들어있는 처방약들은 안 좋아해요. 뭐 알보젠 담당자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펜터민을 그리 좋아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건강에 역이되면서까지 뭘 저는 해야 하는 거가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큐시미아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큐시미아를 안 썼을 때 이 환자가 더 문제가 되니까.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운자로를 맞고 있는데 식욕이 어느 정도 안 잡힌다 하면은 체지방의 감량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다른 식욕 조절제를 쓰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마운자를 맞고 있고 저는 위고비도 맞고 있고 싹센다펜도 맞고 저는 만년 다이어트 해요. 근데 싹센다펜 나와서 그나마 체중이 조금 60kg 안 넘고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LP-1 아고니스트를 참 감사한 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지방률이 32에서 35 사이 왔다 갔다 격차 큰 것 같아요. 근육이 안 빠지게 노력하고 있는데 28까지 낮추기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마운자로 쓰고 처음으로 28이라는 숫자를 봤거든요. 저도 정말 나름대로 물론 음주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 만나고 맥주 먹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게 디폴트가 있어서 체지방이 그까지 내려가기 힘든 건 저도 알거든요. 근데도 정말 저는 늘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늘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때 생각을 해요. 짜파게티를 지금 먹고 싶어도 그냥 안 먹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까지 못 내려갔는데 마운자로를 맞고 처음으로 28%가 내려가면서 제가 늘 설명했던 28%가 되니까 진짜 먹어도 살이 안 찌네를 제가 느꼈거든요. 한 달 처음이었어요. 먹으면 항상 그 다음날 체지방이 늘어 있었는데 앉는 애를 느끼면서 그때 제 영상 최근 거도 있지만 막 오만방자하게 된 거죠. 내가 28%가 됐으니까 이제 끊어도 되겠구니 생각하고 한 달 끊고 그래도 식단도 그대로 했으면은 좀 그대로 좀 유지가 됐을 텐데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는 막 먹고 싶었던 걸 먹었더니만 체지방이 탁 올라서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마흔자로 6주차입니다. 총 8kg 감량했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처음 2.5를 4주까지는 배 안 고프고 식단도 잘했는데 3주차부터 면역력이 약해진 거 맞아요. 대상포진 천식. 자, 대상포진 천식 얘기가 나와서 내가 면역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마흔자로는 위로 장으로 가는 약이잖아요. 근데 우리 장은 면역의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실은 장이 뭘 좋은 걸 흡수하고 나쁜 걸 배설해서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유일하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거기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면역세포도 장에서 만들어져요. NK라고 하는 이건 바이러스도 막아주고 감기도 막아주고 또 암을 막아주는 세포죠. 근데 또 반대로 나를 공격하는 알러지, 히스타민이나 알러지 세포들도 장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자가 면역도 사실은 장에 있는 그 미세염증들로 인해서 신호가 교란이 되면서 자가 면역이 생긴다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은 모든 면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생겼는데 알러지는 생긴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장에서
면역세포는 잘 안 만들어지고 알러지 물질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장의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면 대상포진 정도가 아니라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원자로 맞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내 장의 건강이 진짜 안 좋았구나 생각하시고 유산균 열심히 드시고, 면역에 도움되는 비타민C 고용량들 잘 챙겨 드시고, 알러지도 사실 면역 균형이 안 맞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면역에 도움되는 건강 기능식품들을 좀 고용량으로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은 뭐 무조건 필수고. 선생님 59세 여자입니다. 고혈압 있고요. 제가 다니는 내과 선생님께서 위고비나 마늘 둘 중 하나로 체중 관리를 해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위고비를 제가 써야 되는 이제 적응증은 돌아가는 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한두 분 계세요. 그 음주 때문에 그러니까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은 위고비를 맞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 알코올 중독은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지만, 그래서 술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고, 또는 술을 먹어야지만 기분이 좀 나아지시는 분들은 위고비를 쓰고, 그 외에는 무조건 다 마운자로가 그 효과나 부작용이나 가격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식사를 야채와 고기 마운자로 10주째 하고 있는데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른 원인 찾아야 돼요. 호르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신 호르몬이나 아니면 교감신경이 증가돼 있어가지고 수면의 질이 안 좋아가지고 내 몸이 생존에 불리하다고 느끼니까 체지방을 이제 뭔들 해도 안 빼려고 하는 기전이 있어서 마운자로가 아무리 미네랄처럼 캐려고 해도 자꾸만 몸에서 아니야 나 지금 생존에 불리하니까 캐지마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주사 부위 안쪽에 피 났는데, 저도 엊그제 맞았을 때 피 났어요. 그 정도 조금 피는 어차피 그 말초혈관이고 모세혈관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흔자로 5mm 2주차인데 소주 많이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2달 만에 8kg 뺐습니다. 하루에 2시간 운동하고 하루 두 끼 저녁 소식하고 있으면 2.5 한다고 지금 8kg 빠졌습니다. 30일 27% 내려왔네. 고민인 건 7.5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틀이 많이. 굳이 7.5까지 넘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5.0을 5일 간격으로 좀 맞으시는 게 소화장애 부작용이 좀 덜하고 효과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 내려갈 때까지는 그냥 5.0을 그냥 10일 간격 맞으세요. 7.5 쓰시면은 지금도 트름이 많이 생기는데 7.5 맞으시면은 오히려 장이나 변해질이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구역질이나 이런 게 더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흔저로로 주사하는 첫날 항상 근육통처럼 온몸이 살이 아픈데 괜찮은가? 이게 지방통이라고 지방이 많은 부분이 더 아픈가? 지방이 많은 부분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것보다는 그 백색 지방은 항상 미세염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백색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병이 더 잘 생기고 심뇌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기고, 항상 미세염증은 암의 발병률을 높이니까. 그래서 체지방률이 높으면 항상 내 몸에는 염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통증에도 반응을 더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성 염증과의 전쟁이에요. 모든 건강, 모든 질병은요, 결국은 미세염증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미세염증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항산화제도 먹고, 또 장의 환경을 좋게 해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음식이 근데 결국은 주 목적이죠. 우리 몸에 나쁜 염증을 만드는 게 뭐 별게 있겠어요. 결국 음식이 들어와서 다 신호를 주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좋은데, 마흔자루를 맞으면 장의 운동이 탁 떨어지니까 초반에는 미세염증이 확 전신으로 퍼지면서 이제 아프죠. 근데 더 아프게 느끼는 건 미세염증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서 아프겠죠. 예를 들어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이런데 임파선 누르면 아프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여기에 염증물 세포들이 확 장전되니까,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 누르면 아파요. 그래서 항상 염증 물질이 많은 곳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기가 찢어져도 여기에 염증 물질들이 확 옮겨가서 얘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죠. 통증은 항상 염증과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지방을 최대한 많이 낮춰서 백색 지방을,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공장이니까 그걸 줄이면은 다른 근육통이나 뭐 예를 들어 관절통 같은 게 있으셨던 분들도 지방을 줄이면 좋아져요. 저 다니는 병원 우주더지금 그냥 처방에 내 체지방 기준 처방 바꾸시는 선생님 병원 바꾸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마 거기 선생님들도 막 그냥 그렇게 처방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
그게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선생님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기는 한데요. 간은 일단 놓아요. 이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간이 지금 43년 일했잖아요. 그러면 20년 일했던 직원보다 얼마나 업무 능력이 떨어져 있겠어요. 근데 20대 때 먹었던 것만큼 술이나 탄수화물이랑 약을 막 먹으면 이 직원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년 이제 은퇴할까 말까 하는데 뭘 이렇게 많이 먹을까 줄여줘야 돼요, 업무를.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노화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간 기능을 올리는 방법은 간이 하는 일은 딱 세 가지거든요. 간이라는 직원은 음주, 이걸 가장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호령 떨어진 업무, 음주. 두 번째가 당분,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불호령 떨어진 성분. 세 번째가 이제 미미한 약물들. 뭐 이거는 아주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뭐 브루펜 계열 이런 약물들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 먹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 먹잖아요. 아플 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음주랑 탄수화물은 사실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줄이시는 거. 두 번째는 노화이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계속 써서 간세포가 깨진 걸 자꾸만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항산화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C나 뭐 리포아른이나 루치온이나 이런 것들 저희 환자분들은 제가 수시로 간의 능력을 높여서 다시 살이 안 찌게 하려고 그 항산화제들을 거의 대부분 환자들은 제가 주사로 놓고 있긴 하지만 병원에 내원하시기 힘든 분들은 반드시 40대 이후면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인센티브라도 줘야 이게 40대 넘어가는 직원이 똑같은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주실 거면은 거기에 반하는 항산화제들도 좀 같이 드시고 간에 좋다는 영양제품들도 그 영양제들도 좀 같이 드세요. 평균 체중이 되면 마흔자로 효과가 없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죠. 이게 왜냐면 마흔자로는 증가되어 있는 체지방을 빼는 게 그 목적이고 치료의 기전이고 당이 늘어나면 걔를 낮추는 게 기전이기 때문이에요. 마흔자로는 그래서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죠. 당이 있어야만 얘는 일을 하니까 얘는 무조건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당이 안 들어오면 얘는 저장돼 있는 지방으로 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위에서 들어오는 그 큰 덩어리들 탄수화물이 들어온다 그럼 얘는 거기를 이래서 당으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항상 마흔자로는 뭐가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지방률이 20%고 부종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가 이 비싼 마흔자루를 쓰면 마흔자루 딱 들어왔는데 어리둥절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몸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가 계속 쓰면은 체지방이 그러면 체지방이 갈색 지방까지 긁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늙어지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을 만들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대사가 떨어지니까. 저 아까부터 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증 없애는 방법은 음식이에요. 그냥 미세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는 모든 정제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답이라고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위고비 처음으로 맞았는데요. 식욕 억제 크게 상관 없어요. 네, 식욕 억제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도비만이라 운동하기가 좀 힘든데 마흔자로 할 때 식단을 당대하나 완차 위주로 먹고 잘 빠질까요? 건강 상태는 당뇨 전 단계라 잘 안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마흔자로 식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당뇨 전 단계가 어느 정도 마흔자루로 좋아져서 당하혈색소가 이제 뭐 5점대로 좀 떨어지면 마흔자루 효과가 더 잘 효과가 돼서 체지방이 더 빨리 빠지실 거예요. 마흔자로로 2.5 유기차입니다. 불면증으로 힘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불면증 제가 좀 논문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간혹 마흔자로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게 어떤 기제인가? 우리 몸은 이유 없이 뭔가가 생기지 않아요. 모든 약이 들어갔을 땐 걔가 DNA에 작용을 해서 그 단백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가 일을 해서 그런 건데 잠이라고 하는 건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에요. 수면의 장애는. 왜냐면 이유가 너무나 복합적이에요. 수면의 질. 그래서 수면 클리닉 하시는 선생님들 전 너무너무 존경하는 게 저도 수면을 컨트롤하면서 치료하기가 제일 힘든 파트거든요. 근데 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릴게요.
5mm 5mm 9펜 맞았고 5mm 3펜 남아서 사용할 건데 7kg 7.5mm 증량해도 될까요? 지금 총 체지방량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뺄 체지방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신 거면은 7.5로 조금 증량해 보셔도 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다 싶으시면 5mm짜리로 그냥 한 10일 간격으로 해서 연말까지 맞고 이제 운동이랑 식단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고발을 하시지? 저 의사인데. 가정의학과 의사 맞고요. 전문의 자격증도 다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속상하신 걸까요? 댓글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 대표님부터 감사합니다. 지금 다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 정확히는 설명드리고 싶고. 저는 키 167에 79kg로 시작, 체지방 32로 측정, 현재 2.5 3주 지나고 3.5kg 감량, 먹는 거 생각은 조금씩 나지만 스스로 식단을 컨트롤하겠어요. 너무 안 먹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점심은 어쩔 수 없이 일반식 반 정도 먹고 있고 아침 저녁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챙기는데 2.5로 4주 더 하고 5로 올지 고민됩니다. 체지방량이 32%고 이제 계속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야 되는 거면은 2.5로 괜히 굳이 더 유지하지 마시고 5.0으로 해서 농도 올려서 빨리 체지방량을 28% 이하로 감량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마운자로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운자로 2.5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단백질. 키토 좋아요. 그냥 탄수화물 절제식. 뭘 좋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안 좋은 걸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건강의 핵심은 그거예요. 좋은 거 챙겨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거 먹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제가 늘 영상에 늘 제일 좋아하는 것들. 저도 치즈케이크 아주 좋아하는데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몸무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중단하면 요요할까 5개월 정도 유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실은요, 이게 저는 가격이 한 10,000원짜리다 한 달에. 그러면 저는 모든 환자들을 그냥 평생 유지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체지방이 한번 늘었던 사람들, 완전 날씬한 사람들 말고 있잖아요. 체지방이 30% 이상으로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백색 지방은 다시 늘 가능성이 나이가 들면 될수록 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싸다면 마운자로는 저는 이거는 그냥 정말 평생 유지해도 좋겠다 싶어요. 왜냐면 체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에이징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될수록 800g씩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는 게 노화예요. 그래서 가격만 싸면 이건 평생 맞아도 돼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중단 5개월 정도 더 유지하는 거야 뭐 상관없죠. 저는 항상 가격의 문제 때문에 처방을 못하죠. 너무 부담 내실까봐. 제방 처방받은 곳은 배 아프거나 등 아프면 응급실 알아서 가면 건강 물어보는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네. 바쁘셔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신규 환자분들을 죄송하지만은 막 바로 안 받고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후에 받으니까 환자분한테 설명할 시간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데, 아마 저희 의료 현실이 환자분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계속 봐가지고는 이게 원장님들도 아마 병원을 유지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설명하시고 싶은 마음은 같을 거고. 마흔자로 5mm 2주차 오늘 맞았어요. 5mm 맞은 살 빠지네요. 너무 좋아요. 체지방이 잘 빠지는지 보세요. 응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8kg 빠졌으면 대학병원 갈 확률을 한 20%는 낮추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 유지하세요. 당뇨인 지방간 교지혈인데 삼겹 곱창 이런 거 먹어 지방을 전환한다. 아니요. 이제는 그게 논문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 지방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백색 지방이 쌓여가지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이 과잉됐을 때 그 아이가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저장된 게 결국은 당뇨나 지방간 고지혈증을 생긴다고 이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당뇨가 있으시면 훨씬 더 중요하겠죠? BMI 31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수치가 위고비보다 마운자로 나을까요? 네,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는 더 낫습니다. 제가 뭐 어떤 제약회사와 관련인 게 아니라 그냥 기전으로 봤을 때에는, 왜냐면 위고비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는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면 마운자로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게 하는 것 플러스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하는 것까지 두 가지 기전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부작용은 식욕 조절은 위고비가 뇌로 가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식욕 조절은 좀 더 됐지만 대신 뇌로 가는 기전이 높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또는 위장 불편감이 좀 더 심했고, 마흔자로는 뇌로 가는 기전보다는 체지방으로 가는 기전이 높으니까 식욕 조절은 조금 덜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안 먹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 체지방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욕 조절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탄수화물 많이 줄이면 마흔자로 훨씬 더 효과 있겠죠. 저는 5mm 한 달 맞고 4kg 빼고 어제 7.5 상방인데 오히려 부작용이 덜, 잠도 덜, 근육도 없는데 입맛은 아예 없네.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베스트죠. 모든 전문의약품은 효과와 부작용 중에서 효과가 훨씬 많아지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제일 베스트잖아요. 왜냐면 모든 약은 부작용과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분들은 약을 썼는데 부작용은 이만큼 생기고 효과는 정말 없고, 이런 분들은 같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용량 올려서 살도 잘 빠지고 부작용 없으면 럭키죠. 말이 너무 빠르죠. 죄송해요. 이게 다 답을 드리고 싶어갖고. 마흔자로 2.5 맞고 불면증 심한 사람 계속 맞아도 될까요? 이 불면증은 제가 조금 주말 사이에 논문을 찾아보고 이 기전이 어떤 기전으로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답 드릴게요. 마흔자로 2.5 한 달 5mm 6펜 총 3달째 투여 중인데 요 근래 설사 매스컴 좋음 오더라고요. 5mm 한 번 더 할지 7.5 증량할지 고민되는데 의사로서 좋아하는 15kg 체지방률 7.5 증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체지방률 27% 정도면은 그냥 조금 낮추시면서 이제는 체지방을 유지하고 식단 운동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자로 증량하면 10주짜 7.5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다이어트 빡세게 하는 편이라 식욕 저하 빼고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도 약 효과가 없는 편일 수 있을까요? 체지방이 빠지시나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지방이 안 빠지고 7.5 10주 차면 이건 다른 원인 찾아야 돼요. 이거는 체지방을 늘게 하는 몸에 다른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체지방 정상이 되었을 때 유지하기에 부작용 같은 네, 맞아도 됩니다. 치즈나 버터 그리고 레몬수 먹으면 좋은가요? 네, 그 치즈 버터는 괜찮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요. 예,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다 염증과 관련인 것 같아요. 장에서 미세염증이 확 생기니까 편두통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러다가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두통약 좀 챙겨 드시면서 호전을 한번 보세요. 난소 무록 생겼는데 마흔자루 유지. 난소 무록 생긴 거하고 마흔자루하고는 큰 관련 없습니다. 그래도 난소 무록은 어쨌든 크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 산부인과 선생님 꼭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보세요. 이제 같은 질문 있으셨던 것들은 영상이 저장되니까 다음번에 보시는 걸로 할게요. 제가 같은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단약 후 유지는 2.5로 저는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용 때문에 비싸서 비싸지 않으면이야 뭐 한 5.0으로 한 10일 동안 이렇게 맞으면 더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2.5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의학과는 통증이 생기는 곳을 통증의학과는 사실 마취과에서 비롯된 하나의 과거든요. 마취 통증의학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도 상과와 부인과가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 과 그리고 그 질병 부인과의 질병을 보는 과처럼 마취 통증의학과라고 해서 마취는 수술할 때 환자들을 마취를 시키려면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술 기간 동안에 혈류량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줘야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마음 편하게 수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취과는 그런 거고 통증의학과는 이제 우리 몸의 신경들이 있잖아요. 그 신경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있고 공격을 느끼게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야 통증이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주고 잘 교육을 해주시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은 얘기가 있었고 2.5mm 2달 오늘 7.5 시작했어요. 네, 부작용 좀 잘 모니터링 하세요. 마흔자로나 위고비 나이대가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나이대 너무 많으면 근육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진료가 필요하지만 저는 75세 이후에도 체지방률이 높고 심뇌혈관 질환 때문에 약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마흔자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위고비보다는 마흔자로가 왜냐면 나이가 들어 있으시면은 효소나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위고비를 썼을 때 부작용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는데 마흔자루는 지금은 70세 이후에서도 체지방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은 전 처방하고 있습니다.
2.5 한 펜, 5.0 한 펜 남았는데 7.5 한 달 정도 적응되면 남은 거 한 번에 맞아도 될까요? 병원에서는 한 펜 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 또 경험이 없기는 한데 2.5랑 5.0 같이 쓰면 7.5가 되니까 용량은 기존은 똑같이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액상 과당 이런 거 안 좋다고 해서 음료수 믹스커피 안 마시면 꿀도 안 될까요? 네, 꿀 안 돼요. 믹스커피는 절대 안 돼요. 믹스커피는 절대 안 돼요. 위고비 1로 5개월 하고 체한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평소 안 먹던 음식도 먹다 보니 6kg 쪄서 중단했는데 마흔자로 5 처방 먹고 한 달 만에 식단만으로 8kg 빠졌어요.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체지방이 안 빠지면은 이제 증량하는 거예요. 마흔자로는 제가 이제 한 5분 있다가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또 정리할게요. 마흔자로 한 달째 다시 살찌는 건 뭘까요? 위고비 마흔자로로 한 달째 다시 살찌는 건 뭘까요? 위고비 용량을 높은 걸 썼다가 마흔자로가 낮은 용량 뭐 그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2.5로 쓰면은 체지방이 분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위고비 때보다는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다음 달에 맞으실 때는 한 단계 올리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살찐 게 체지방이 아니라 총체중이라면은 마흔자로가 위고비 때문에 보다는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음식량이 늘어서 부종이 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한번 보시고 한 달 지났는데 체지방이 안 빠지고 오히려 체지방이 늘었다면 용량을 빨리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화 너무 안 되면 2.5를 받아놓으신 상태면은 2.5를 그냥 유지하시고 5를 맞았는데 소화가 안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5를 또 받아놨는데 또 2.5를 사면은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땐 저는 5.0을 10일 간격으로 늘려서 처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농도를 낮추려고 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담낭에 혹이 있는데 마흔자로 맞아야 될까요? 혹의 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1mm 이하인 정도면은 체지방이 훨씬 더 높으시다면은 분명히 쓰셔서 살을 빨리 빼는 게 좋겠죠. 지방을 절타면 마흔자로 위고비 2.5 쓰면 간격을 얼마 도 위고비 쓰고 그 다음 주 일주일째 마흔자로 맞으시면 됩니다. 주사 맞아서 술이 너무 땡겨서 힘들 때는 마흔자로보다 위고비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은 지금 위고비 싹센다 마흔자로 다 섞어라. 아니요. 저는 싹센다 나왔을 때 싹센다 계속 썼었고요. 그 다음 위고비가 나왔을 때 위고비로 바꿔서 썼었고 위고비는 용량은 저는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서 3단계까지 올리고 그리고 마흔자로가 나와서 마흔자로로 바꿨어요. 3주 전부터 두드러기 알러지약 먹고 있는데 알러지 약은 좀 꾸준히 드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장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맞을지 고민데 식욕 조절 안 되는 건가요? 위고비는 식욕 조절만이라고 들었는데 체지방 같이 빼려면 마지막에 맞는 게 나을까요? 네, 목표 자체가 체지방의 감량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식욕을 조절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의 목표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물을 좀 먹고. 빨리빨리 답해드리려고 늦어서 주무셔야 될 텐데 이제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다이어트도 돼요. 저는 7주차 쿠키로 감량했어요. 저녁에 배 안 고프니 편하게 잠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아유 너무 좋아요. 용기 얻어서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세요. 유산균은 비피도랑 락토 많은 걸로 드세요. 다 이제 비슷한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전체 지점 대표입니다. 지금 당이 안 들어가면 마흔자루가 아니 당이 안 들어가면 마흔자루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당이 안 들어가야 마흔자루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야 얘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체지방을 분해하니까 탄수화물이 자꾸 들어오면 얘는 그걸 분해해서 자꾸 당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테니까 마흔자루가 의미 있으려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세요. 마흔자루에서 위고비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타려는 원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제 환자 중에 마흔자리에서 위고비로 바꾼 케이스가 없어요. 네, 그럴 이유가 전혀 의학적 기전이 이유가 없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밑을 아직 못 보는데 아마 엄청 밑에 많은가 봐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신가 봐요. 9시에 5mm 맞았는데 하루 된 시점부터 있는 지금 그날 아마 위장 운동 능력이 안 좋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일 약국 가셔가지고 위장 운동 촉진제 좀 드세요. 잠은 제가 확인해서 드릴게요. 마흔자루 맞으면서 영양제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도움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늘 감사합니다. 저도 요새 유튜브 때문에 더 보람을 느끼면서 진료도 하고 되게 뭔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도 백색지방 먼저 빠지고 갈색지방 나중에 빠지고, 그렇죠? 백색지방 먼저 빠지고 갈색지방 빠지면 안 되죠. 갈색지방은 온도를 유지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이러는 애기 때문에. 마흔자루 저녁에 아침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마흔자루 잘 맞는 거 용량 올려도 될까요? 아침 저녁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주일 정도 만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된다고 해주셔서. 완전 지방덩어리 41.8%면 심혈관 질환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꼭 이제 마운저를 맞으셔야 될 것 같고, 근육 늘리는 건 우선 체지방부터 빼고 하세요. 이 두 개 같이 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체지방부터 마운자로랑 식단 관리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빼시고, 체지방이 좀 정상화되면 내년 가을부터는 운동해서 근육 올려서 체지방률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몇 년 안에 건강 나빠질 것 같아요. 피자 먹었다고 진료 중에 고백하신 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새벽에 자주 깨서 피곤한데 마흔자를 10주 차고 효과 잘 보고 있어요. 요새 인스타 수면 한잔 수면되는 광고 많아요. 연도 많이 보내 수족에 나온 거 입으면 효과가 있어. 잠보자는 그게 제보자는 성형은 상관. 태아닌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 우선은 드셔보세요. 그게 그래도 수면의 기전에는 좋거든요. 피님 마그네슘 드세요. 꼭 맞아야 할 조건이 되는 사람에겐 보험 적용됐으면 좀 맞아요. 어릴 때 소화 비만이었다가 초등학교 소화 당뇨 급병증 혈투서 이제 아유 이거는 아마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소화 비만이나 소화 당뇨인 경우에는 이게 코드가 잡혀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주사 한번 내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충분히 될 거예요. 소화 비만이면은 1형 당뇨일 가능성도 높고. 마흔자루 매주 목요일 맞다가 월요일 바꾸고 싶어요. 월요일 맞아요. 그럼요. 목요일 맞아도 돼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마그네슘은 잠 안 오시는 분들한테 태아닌 마그네슘, 트립토판 이런 것들 도움됩니다. 7.5는 5보다 가격이 서 일라일리가 용량이 늘 때마다 들어오는 입고가를 상당히 높여가지고 입고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소비자 가격이 입고가랑 따라가야 되니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7.5는 되게 비싸요. 제 주변의 불면증 7.5 비싸요. 7.5 그래 7.5 비싸요. 7.5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에 딱 맞는 환자들만 처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20kg 이상 빼야 하는데 5.0으로나 2.5로 썼을 때는 한 1, 2년은 써야겠다 이러면 차라리 7.5로 6개월 쓰는 게 낫거든요. 가성비가. 그런 분들 정도 저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다른 원장님은 다를 수도 있어요. 엉덩이 안 돼요. 엉덩이는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아서 허벅지 안쪽이나 뱃살 쪽에 맞는 게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데로 흡수돼서 전신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탈모는 제가 영상에 남겨놨어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유상균 좋아요. 탈모는 제가 쇼츠에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놨어요. 다이어트 할 때 탈모가 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거 설명 어려우니까 간단히 설명한 거 보세요. 비타민 수혈, 비타민 수액 그 간간히 맞으시면 좋죠. 뭐 비타민C 고용량은 우리 몸에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옮겨가서 심장에서 동맥으로 퍼져서 각 장기로 비타민C가 확 퍼져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빠지는 게 이제 비타민들이 하는 역할, 수용성 비타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사로 맞으면 고용량이 그대로 혈관을 통과해서 세포로 이동해서 가니까 효과가 더 높겠죠. 오늘 진료보고 5mm 오일 주기를 당겨서 막자고 했는데 5mm 두 번째 펜 첫날인 속 메스꺼움 있는 것 같아요. 오일 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초기 적응은 오일 주기 지켜봐도 될까요? 첫날이면은 조금 지켜보세요. 이게 음식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내일 모레 음식량 조금 줄이시면서 이렇게 약간 걷기해서 위장 운동 능력도 늘려보시고 5일째 맞을 때 됐는데도 속이 계속 불편하면 그냥 일주일째로 맞으세요. 이게 위장 운동이라는 게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치만 제가 아마 오일 주기로 얘기를 드린 건 체지방이 좀 안 빠졌다는 가정하에 오일로 땡겨서 맞자고 아마 처방을 드렸던 것 같아요. 2.5 한 달 맞고 월요일에 병원 가려고 했는데 4kg 빠졌어요. 4kg가 체지방이 그러니까 체지방도 한 2kg 빠졌으면 굳이 5 안 올리셔도 돼요. 체지방 잘 빠지면.
저혈당 와서 사탕 먹는데 이것 때문에 체지방, 그럼요. 사탕은 완전 당분이라서 체지방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저혈당일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혈당이 오는 게 지금 당뇨약이 되게 높은 용량이 써져서 그럴 수 있어요. 살이 빠지면서 당뇨가 좀 좋아졌는데 아직은 약을 그대로 먹으니까 마운자로를 쓰면서 이제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설포닌 유리아라고 하는 계열의 먹는 약을 좀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과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좋은 게 GRP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게 부정이죠. 맞아요. 혹시 원장님 과체중 있어? 네, 전 임신했을 때는 75kg였고 대학 때도 거의 60kg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 친구들하고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평생 다이어트 했던 기억밖에 안 난다고 대학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와클이라고 하는 과자가 있었는데 그 과자만 먹고 맨날 운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과체중 많았죠. 애기 낳고도 지금도 사실 과체중이에요. 보이기만 그래요. 오늘 처음으로 마운저로 2.5 맞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마르고 목이 많이 타네요. 물 많이 마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혈류량 때문이고 2달째 아직 체지방 하나도 안 빠지는데 식욕 조절 잘 된 변화 있고 눈바디도 변화, 옷 사이즈 변화, 배둘레 줄었어요. 체지방 그대로인데 왜 그런 걸까요? 배둘레도 줄고 눈바디도 변했으면 이거는 걔가 뱃살이 3가지라고 쇼츠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가스가 많이 차서 뱃살이 나오는 경우, 음식 먹자마자 바로 나올 때 그래요. 두 번째는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 아침 배가 훅 나왔을 경우, 이거는 부종이 뱃살을 늘려서 그래요.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나서 뱃살이 자꾸 나오는 건 이건 체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뱃살은 3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줄어든 건 이 두 번째 부종이 주는 것 같아요. 체지방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량이 주니까 5ml짜리 맞아서 부종이 주니까 뱃살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 체지방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면 결국 또 먹으면 그대로 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식단 조절을 철저히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7.5로 올리세요. 마흔자로 체지방 뺀 거 유지요? 아이, 노화니까 뭐 계속 식단 조절 하셔야겠죠. 임신 준비, 임산부는 안 돼요. 임산과 출산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 임산부, 휴유부 이분들은 그냥 할 수 없어요. 무조건 그냥 운동과 식단밖에 답이 없어요. 위고비가 더 비싸요. 마흔자로보다. 그래서 넘어가는 이유가 가격이 또 그렇고 조금 낮은 용량은 요새 가격이 조금 낮아져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고비 재고 처리겠죠. 원장님 진짜 궁금해요. 바운자로랑 다이글로메라 같이 다이글로메라 찾아볼게요. 두통, 설사 이거 다 있어요. 제가 처음 그러니까 있는 제 것만 좀 빵폭식 마운자로 도움될까요? 빵폭식은 아마 당 중독이기 때문에 마운자로보다는 세로토닌이나 그러니까 토피라메이트 계열의 식욕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체지방률이 많이 높지 않은데 빵을 계속 당기는 거면은 이거는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거든요. 고지혈증 약 먹으시면서 마운자로 맞으시는 분이 제 환자의 반입니다. 왜냐면 제 환자들은 다 갱년기거나 대사증후군으로 치료하러 오셨다가 최근에 마운자로가 나와서 같이 치료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간헐적 단식 좋아요. 간헐적 단식은 너무 좋지만 간헐적 단식이 끝나고 폭식은 안 됩니다. 그쵸. 퀵백을 좀 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원내에서도 이렇게 앰플로 맞을 수 있는 것들도 미국엔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훨씬 쌀 텐데 이거를 이렇게 사실 그 펜 가격이에요. 약도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마흔절에서 위급이 넘어간 거는 음주 때문에 살이 찌시는 분들. 애써 찌운 살 왜 빼라세요? 아니 살이 쪄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서 나중에 병원에 누워 있을까봐 열심히 빼죠. 이게 진짜 불행해져요. 대학병원을 가는 순간은 얼마나 불행해지냐면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환자 이름, 이게 교수님들하고 회진을 돌다 보면 환자의 이름보다는 질병명으로 더 기억이 돼요. 회진을 하면 몇 번 방에 몇 번 환자, 그 뭐 최정민 환자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론 얘기는 하지만 의사의 머릿속에는 그 최정민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최정민은 지금 이런 질병을 갖고 있고 우리가 빠르게 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만 환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학은 그 환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은 안 가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체지방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못 죽어, 못 죽어. 안녕, 주무세요. 저도 얼른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까봐 새로운 질문만 좀 빨리 답해드릴게요. 알러지약 드셔도 됩니다. 2.5 유지되면 유지 잘하셔도 됩니다. 마흔자로 맞은 후 왼쪽 옆구리 아래 아프죠? 췌장염 아니에요. 췌장염 그렇게 흔하게 걸리는 질병 아닙니다. 아마도 장애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변비가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비만 치료제 처음인데 위고비 시작했는데 마흔자로부터 시작할 거 그랬나요? 네. 마흔자로 40차인데 9kg 빠지고 2차 정책인데 더 안 빠지려나요? 오, 4kg, 9kg 너무 잘 빠지셨다. 2주째 정책이라면 체중이 빠지는 속도가 이제 느려져서 그런 거고 식단이나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그냥 좀 유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지방 44%면은 제 생각에는 7.5까지 가서 빨리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나으실 수도 있겠어요. 부작용만 덜하다면. 근육 미달은 절대 안 돼요. 근육이 낮으면 체지방이 같은 양이라고 해도 체지방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무조건 높여야 돼요. 그래서 체지방률은 20% 후반으로 빼시고 근육량은 그 이후에는 무조건 올려요. 저도 근육이 한 18kg, 19kg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바디에서 완전 이렇게 C형이에요. 그래서 근육 운동도 작년부터는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못하는 거지만 구독자님 분들은 근육 운동 매일 하세요. 나이 들면 절대 안 생겨요. 제 환자분들 60대 이후에 근육 운동 하시려고 했던 분들 죽어라 해도 이제 안 늘어요. 50대 이전에 무조건 하세요. 계속 울렁거리면 올리시면 더 울렁거리실 것 같아요. 지금 마흔자로 불편하댔나요? 물량했어. 이제는 좀 잘 맞아지는 것 같아요. 2.5분에 저랑 어쩌거나 다른 사람처럼 마흔자 증상 계신 다른 병원도 처방하고 있어요. 네. 황산화제 아르기닌이 먹는 영양제보다 수액이 훨씬 먹는 영양제와 그 수액으로 만든 영양제는 아예 그 기전이 달라요. 먹는 영양제는 장으로 흡수돼서 장에서 흡수되는 그 비율만큼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가서 동맥으로 가서 지방 그 각 장기로 가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꾸준히 먹으면 중요하고 그 주사제제는 바로 정맥으로 고용량을 쏘니까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서 각 장기로 이동하니까 고용량이 빠른 속도로 100%가 흡수가 되니까 그게 훨씬 효과가 있겠죠.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쨌든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라이브 할게요. 그리고 지금 밑에 답글 못 드렸던 분들은 제발 양해 부탁드리고 밑에다 댓글로 좀 남겨놔주세요. 이 영상이 저장되니까 그럼 제가 주말이든 평소에 진료 중간중간에든 새로운 그 질문에 대한 답글을 꼭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답글에 답이 없으면 그거는 언젠간 달 텐데 다른 영상들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영상들도 좀 보시면서 마흔자루 치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 호르몬제 마흔자루 맞고서 같이 드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금 이제 주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할 거면 11시 전에 자야 돼요. 그래야 밤 동안에 성장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제 교감신경도 낮춰지고 지방이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넷내 하시고 내일도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 근육 운동, 식단, 마흔자루 잘 잘 맞으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분 좋게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게 다이어트 베스트입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